야, 저 아줌마 화장 되게 진하네. 원피스 차림 봐. 완전 룸살롱 아가씨 같지 않아? 박지훈 상병 누나라며? 품위가 없네. 저런 집안이구나. 낮에 저런 옷이나 입고. 조교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너무해? 사실인데. 지훈아, 누나 먼저 가볼게. 아직 시간 남았는데. 괜찮아. 다음에 또 올게. 정숙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면회장엔 비웃음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비웃음 속에 사라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곧 모든 것을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울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효재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모욕, 단 한마디로 무너진 부대.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릉 해안경계소 새벽 4시. 상병 박지훈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헬멧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스쳤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면회 날이니까요. 야, 박지훈, 누나 또 온다며? 부럽다 진짜. 동기 병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지훈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누나 박정숙은 지훈에게 세상 전부였거든요. 24 차이 나는 장녀 정숙은 지훈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병약해서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없었죠. 19살 정숙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울어대는 아기 지훈을 달래야 했습니다. 1995년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생후 8개월 지훈이 열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외출 중이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안 돼, 안 돼. 정숙은 울음 섞인 비명을 지르며 지훈을 업고 눈 쌓인 골목길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져도 무릎이 까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죠. 병원까지 2km, 택시비도 없는 상황에서 정숙은 오직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 누나가 지켜줄게. 응급실에서 밤새 지킨 그날, 의사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다행히 빨리 와서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대학에 가거나 취업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훈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벌어야 했죠. 정수가 미안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려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흐느끼며 사과할 때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훈이가 더 중요해요. 1997년 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휴게실에서 우연히 본 여군 장교 후보생 모집 공고가 정숙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여군 장교 후보생 모집, 고졸 이상 지원 가능, 합격 시 학비 전액 지원. 여자가 무슨 장교야? 시집이나 잘 가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을 뒤로하고 정숙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군인이 되려고 합니까? 동생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합격 발표 날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정숙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누나가 성공해서 너 꼭 대학 보내줄게. 약속해. 육군사관학교 훈련소에서의 나날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부터 밤 12시 소등까지 남군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했죠. 여자라서 봐주는 거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정숙은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훈련 중 가장 힘든 순간은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20kg 배낭을 메고 40km를 걸어야 하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정숙은 늘 꼴찌였죠. 동기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해? 그냥 포기하지.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가락 손톱이 빠져나가도 어깨가 까져서 피가 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지훈아, 누나가 꼭 해낼게. 소위로 임관한 후에도 정숙의 길은 험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고 동기들보다 2배는 뛰어난 성과를 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매번 좌절할 때마다 지훈의 전화가 힘이 되었습니다. 누나, 나 학교에서 전교 1등 했어. 중학생이 된 지훈의 기쁜 목소리에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 정숙은 해병대 최초의 여성 준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뚫고 올라선 자리였지만 정작 가장 자랑스러워할 사람인 지훈은 군대에 있어서 이 사실조차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죠. 어젯밤 정숙은 면회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생긴 얼굴, 고생한 흔적들이 역력했지만 오늘만큼은 동생에게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옷을 꺼내 입었죠. 지훈이한테는 늘 걱정만 끼쳐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자랑스러운 누나로 보였으면 좋겠다. 정숙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곧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면회 시간 오후 2시. 강릉 해병대 면회장에는 가족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숙은 새로 산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면회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원피스까지 새로 사서 입고 왔죠.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지훈이 좋아하는 사과가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상병 가족분이세요? 안내를 받으며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동생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면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불길한 시선들이 정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교 최상병과 몇몇 병사들이 정숙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아줌마 좀 봐. 화장 되게 진하게 했네. 최상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원피스에 저런 화장.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완전 룸살롱 아가씨 같지 않아? 옆에 있던 일병이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런 화장에 저런 원피스 차림이면 뻔하지 뭐. 완전 그쪽 사람 스타일이야. 최상병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훈 그 새끼 누나가 저 모양이구나. 어쩐지 그놈이 좀 이상하더라니까. 저런 여자가 누나라니.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면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근데 저 원피스 보이지? 완전 밤무대 스타일이야. 낮에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병사가 거들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들어온 편견과 차별의 소리였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동생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정성껏 준비한 옷차림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나, 지훈이 면회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숙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몇 개월 새 더 야위어 보이는 동생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죠. 지훈아, 많이 힘들었지? 정숙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김밥을 건넸습니다. 누나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단무지 많이 넣어서 쌌어. 그리고 이 원피스 어때? 너 보러 오려고 새로 샀어. 지훈은 김밥을 받으며 누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이고 원피스도 화려해 보였지만 자신을 위해 예쁘게 꾸며온 누나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누나 예뻐. 정말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면회장 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거든요. 야, 근데 진짜 룸살롱 아가씨 같지 않냐? 저 원피스에 저 화장 좀 봐. 최상병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이지 않아? 저런 누나 두고 어떻게 당당하게 다니겠어. 맞아. 저런 여자가 면회 오면 부대 분위기 흐려진다니까. 품위 있게 좀 오지. 낮에 저런 원피스 입고 나타나면 다른 가족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옆에 있던 상병이 거들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를 모욕하는 말들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조교에게 대들 수는 없었죠.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그런 행동은 곧 더 큰 화를 부를 것이 뻔했습니다. 정숙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생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지훈아, 밥은 잘 먹고 있어? 너무 말랐네. 응, 잘 먹고 있어. 누나는 요즘 어때? 일은 힘들지 않아? 지훈도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상병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을 계속했습니다. 야, 저런 여자가 어떻게 군인 가족이야? 완전 품이 없어 보이는데. 저 원피스 보이지? 완전 그쪽 업소에서 입는 스타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쩐지 그나또 좀 이상하더라니까. 누나 보니까 이해되네. 저런 집안 출신이구나.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가 추가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야, 박지훈 그놈 집안이 원래 그런가 보네. 누나가 저런 일 하니까 동생 군대 보낸 거 아니야? 집안 체면 때문에. 주변 다른 면회객들도 시선을 돌려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었죠. 정숙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새로 산 원피스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조교님. 너무하지 않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상병은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 말한 게 너무해? 박지훈, 내 누나 좀 단속해.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점잖게 입고 와. 최상병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동생까지 창피를 당하게 할 수는 없었죠. 지훈아, 누나가 일찍 가볼게. 몸 건강히 잘 지내. 누나,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올게. 정숙이 면회장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최상병은 마지막 독설을 날렸습니다. 역시 그런 여자네.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저런 원피스 입고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면회장 밖으로 나온 정숙은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긍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나? 내가 지훈이한테 부끄러운 누나인가? 이 원피스가 그렇게 이상했나? 그날 밤 지훈은 생활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나의 상처받은 표정이 눈에 밟혔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지훈은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런데 갑자기 생활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이거 봐봐. 옆 침대의 김일병이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카톡방에 뭔가 올라왔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야. 지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김일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활관 단체 카톡방에 누나 정숙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최상병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이 면회장에서 김밥을 건네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사진 위에는 강릉 최고 룸살롱 신입 직원 모집이라는 가짜 광고 문구가 붙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경력 무관, 나이 많아도 환영, 면접 즉시 가능이라는 조롱 섞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박지훈 누나 맞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완전 그럴듯하게 만들었네. 포토샵 실력 좋다. 지훈은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병사들이 막았습니다. 야, 뭐해? 이거 재밌는데. 내 누나 완전 유명해졌어. 카톡방에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룸살롱 아가씨 같네. 박지훈 누나 일자리 구하기 힘들겠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같은 조롱 섞인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상병이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박지훈 누나입니다. 오늘 면회 왔는데 완전 그쪽 스타일이더라고요. 화장도 떡칠하고 원피스도 완전 그런 거 입고 와서 다른 가족분들이 다 쳐다봤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삭제해주세요. 제발 삭제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상병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삭제? 왜? 이거 내 누나 맞잖아.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최상병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홍보해주는 거 아니야? 취업하는데 도움될지도 모르고. 다른 병사들도 거들어댔습니다. 맞아. 이거 홍보용으로 딱이네. 박지훈 누나 이제 유명 인사 됐어. 이거 다른 부대 친구들한테도 보내야겠다. 너무 재밌어. 그때 분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지만 분대장도 핸드폰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재밌게 만들었네. 지훈은 절망했습니다. 분대장마저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니. 분대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 가족을 이렇게. 야, 박지훈. 이 정도는 장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분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것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사회생활해? 사진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소대 카톡방으로 그리고 다른 부대 친구들에게까지. 지훈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카톡방들을 확인해 보니 정숙의 사진이 이미 여러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릉 해병대 화재의 그 누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죠. 저런 여자가 군인 가족이라니 완전 수준 떨어진다.
박지훈이라는 애 불쌍한 애 같은 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사진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신고를 해봤지만 장난성 게시물이라며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회 시간에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병사들, 개인 사생활 관련 게시물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안 듣나? 특히 가족 사진 같은 거 장난으로라도 편집해서 올리는 거 이제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진은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었고 지훈의 실명까지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훈의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의 핸드폰으로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지훈아. 인터넷에 내 누나 사진 떠돌아다니는데 이거 뭐야? 진짜 너희 누나 맞아?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야. 라고 답했지만 친구는 그래도 원본 사진은 진짜잖아. 너희 누나 진짜 그런 일해? 라며 계속 추궁했습니다. 저녁 무렵 최상병이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야, 박지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장난도 못 받아들여? 조교님, 제발 사진 삭제해 주세요. 저희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몰라요. 지훈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최상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삭제?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말이야, 내 누나가 좀 더 조심해서 다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런 옷차림으로 면회 오면 당연히 이런 소리 나오는 거지. 그날 밤 지훈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누나가 자신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진이 퍼진 지 3일째, 지훈의 군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점호부터 저녁 점호까지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이 따라다녔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 룸살롱 왕자님 오신다. 박일병이 지훈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킥킥거리며 박수까지 쳤죠. 오늘은 누나한테 용돈 받았어? 술값 좀 달라고 해봐.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폭력을 쓰면 영창행이고 그렇게 되면 누나에게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병사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훈련 중에도 의도적으로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박지훈, 너 혼자 뒤처지네. 역시 그런 집안 출신은 체력도 딸려. 선임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지훈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최상병이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야, 박지훈. 잠깐 창고로 와봐. 할 말이 있어.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고로 따라갔습니다. 창고는 외진 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창고 안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문 닫아. 최상병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닫자 최상병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야, 박지훈, 군 생활 잘하고 싶으면 누나 좀 조용히 시켜. 여기 분위기 흐리지 말고. 최상병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누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졌잖아. 조교님, 저희 누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상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최상병이 지훈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와서
부대 망신시킨 게 잘못이 없어? 너 때문에 다른 부대에서까지 우리 부대 얘기하고 있다고. 지우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교님, 제발. 그 순간 최상병의 주먹이 지훈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에서 피맛이 났죠. 야, 정신 차려. 내가 뭔데 여기서 대들어? 최상병이 지훈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누나가 그런 여자라는 거 이제 온 부대가 다 알고 있어. 최상병은 또다시 주먹을 들어 지훈의 배를 때렸습니다. 지훈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죠. 기억해둬, 박지훈. 앞으로 이상한 짓 하지 마. 내 누나 일로 부대 분위기 더 흐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상병이 마지막으로 지훈의 머리를 뒤로 젖히며 위협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지훈은 화장실에서 터진 입술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계속 나왔지만 다행히 흉터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지훈의 모습을 본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박지훈 입술 왜 저래? 뭔 일 있었나? 김일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설마 최상병한테 교육받은 거야? 그럴 줄 알았다. 다른 병사가 거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누나 둔 놈은 원래 맞을 팔자지. 당연한 거야. 맞아. 저런 집안 출신이면 어디 가서든 문제 생기게 돼 있어. 또 다른 병사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병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훈이 최상병에게 맞았다는 소문과 함께 조롱은 더욱 심해졌죠. 야, 룸살롱 왕자. 오늘 교육 잘 받았어? 병사들이 지나가며 던지는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지훈, 밥 잘 먹어. 맞고 나니까 입맛 없지? 병사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소대 병사들까지 지훈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애가 그 유명한 박지훈이구나. 누나가 룸살롱 아가씨라는. 맞아, 어제 맞았다면서? 역시 그런 집안은 어디 가서든 문제야. 갈등은 이제 단순한 조롱을 넘어 폭력과 따돌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지훈은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고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죠. 훈련 중에도 의도적으로 지훈을 힘들게 했습니다. 박지훈, 너 혼자 처져 있네? 집중 안 하면 또 교육받을 거야. 조교들의 협박 섞인 말에 지훈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터진 입술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죠. 누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누나가 뭘 잘못했지? 지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휴대폰으로 누나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면 누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거든요. 누나만큼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해야겠다. 하지만 지훈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곧 그 비극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최상병에게 맞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훈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갔죠.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병사들은 지훈을 더욱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샌드백. 오늘도 맞을 준비됐어? 김일병이 지훈을 부르는 새로운 별명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지훈을 샌드백이라고 불렀죠. 지훈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온갖 시선과 조롱이 쏟아져서 목이 메었거든요. 박지훈, 밥도 못 먹어? 누나한테 용돈 받아서 치킨이라도 시켜 먹지. 병사들의 비웃음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맛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떠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하루 종일 물 몇 모금과 빵 한 조각으로 버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고 군복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지훈, 너 요즘 완전 해골 같네. 거식증이야? 병사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지만 지훈은 반응할 힘도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계속 수군거렸거든요. 야, 박지훈 그놈 요즘 완전 좀비 같지 않냐? 맞아.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봐. 저런 누나 두면 당연하지. 지훈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고 훈련 중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죠. 동작이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졌습니다. 박지훈, 정신 어디 팔고 있어. 조교들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거울을 보면 야위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죠. 동기들도 걱정할 정도였지만 감히 지훈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칫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박지훈, 너 요즘 너무 이상한데 괜찮아? 같은 고향 출신인 이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지훈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한 달이 지나자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15kg 가까이 빠졌고 군복이 텅텅 비어 보였죠. 걸을 때도 비틀거렸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의무병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박지훈, 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 하지만 지훈은 괜찮습니다라고만 대답했죠. 최상병은 그런 지훈을 보며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야, 박지훈, 너 완전히 막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약하게 살면 안 되지. 남자답게 좀 살아봐. 그런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야, 저거 봐. 완전 유령 같지 않냐? 누나 걱정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하다. 어느 날 밤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관에서 모든 병사들이 잠든 새벽 2시,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지훈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눈은 깊게 패여 있고 뺨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나 때문에 누나가 모욕당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훈은 주머니에서 면도날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손목에 면도날을 대는 순간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친 누나, 자신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군인이 된 누나의 모습이 지나갔죠. 하지만 그 생각마저 흐릿해졌습니다. 끝내자. 지훈이 면도날을 누르는 순간 생각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변을 보러 온 이일병이 지훈을 발견한 것이죠. 지훈아, 너 왜 여기? 피가 왜 이렇게? 이일병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지훈이 다쳤어요. 생활관이 발칵 뒤집혔죠. 당직사관과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지혈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지우는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혈관을 건드리지는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처가 깊어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우는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갔죠. 부대는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자해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 부대에 즉시 보고해야 하거든요. 중대장은 급히 연대의 상황을 보고했고 지훈의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새벽 4시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 상병의 가족분이신가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부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지훈의 자해 소식을 들은 정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동생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군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준장 박정숙입니다. 긴급히 강릉 해병대로 출동해야 합니다. 헌병대 동행 준비해 주세요.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 내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군사령부 전용 차량이 정숙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하얀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죠. 가슴에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는 원스타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장님, 출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헌병대장이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뒤따라 헌병 차량 2대가 더 대기하고 있었죠. 출발합니다. 정숙이 차에 오르자 차량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까지 2시간 30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8시 강릉 해병대 부대 정문에 군사령부 전용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일렬로 서자 부대 초소 근무자들이 긴장했죠. 저게 뭐야? 군사령부 차량이잖아. 무슨 일로 이런 대규모가? 초소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헌병대장이 내렸고 이어서 두 번째 차에서 정숙이 내렸습니다. 하얀 정복에 원스타 휘장을 단 채 굳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에 초소 병사들은 얼어붙었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아침바람이 정숙의 모자 차양을 살짝 흔들었지만 정숙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준장님, 출동 준비 완료됐습니다. 헌병대장이 다시 한번 보고했습니다. 들어갑시다. 정숙의 한마디에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준장이 왔다. 무슨 일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렸죠. 그런데 정숙의 얼굴을 본 몇몇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훈련장에서 아침 체력 단련을 하던 병사들도 소동을 눈치챘습니다. 최상병도 그중 하나였죠. 뭐야, 갑자기 준장이 왜? 하다가 정숙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최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박지훈 누나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진짜 같은데? 정숙이 중대 본부 쪽으로 걸어가자 병사들이 줄줄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함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김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진짜 박지훈 누나 같은데?
근데 준장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상병은 점점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며칠 전 면회장에서 봤던 그 여자, 자신이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그 여자가 해병대 준장이라니.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정숙이 중대 본부 앞에 도착하자 김중대장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이렇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지훈 상병자의 사건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박지훈 누나였어. 준장이라고? 진짜로? 우리가 그동안... 최상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이럴 수가. 정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모인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조롱한 여자는 너희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정숙을 바라봤죠. 며칠 전까지 룸살롱 아가씨라며 조롱했던 그 여자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성이었다니. 그동안 내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밝혀낼 것이다. 정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김중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정숙이 김중대장을 째려봤습니다. 그럼 모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군인의 가족을 모욕해도 되는 건가? 병사들은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정숙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할 것이다. 내 동생을 괴롭힌 자들, 모욕한 자들을 모두 찾아낼 것이다. 헌병대장이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장님,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정숙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숙의 정체가 밝혀진 후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시간 만에 모든 병사들이 대강당으로 집합 명령을 받았죠. 이런 일은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병사 대강당 집합, 즉시 집합,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명령에 병사들은 허둥대며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대강당에는 이미 정숙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정복 차림에 원스타 휘장이 선명했죠. 뒤에는 헌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정숙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준장이네.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완전 큰일 났다. 최상병은 맨 뒤쪽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죠. 옆에 있던 병사들도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해병대 준장 박정숙이다. 박지훈 상병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죠. 지난 며칠간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조사했다. 정숙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동생이 왜 자해까지 시도하게 되었는지, 누가 괴롭혔는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훈을 괴롭혔던 병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군기는 주먹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순간 군대는 썩는다. 정숙은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 너희의 편견과 무지로 말이다. 그때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와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 김일병, 박일병, 이상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명단에 불린 병사들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상병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죠. 너희들이 한 일을 하나씩 말해보겠다.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상병, 너는 면회장에서 내게 무슨 말을 했나? 최상병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면 내가 말해주겠다.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룸살롱 아가씨라고 했지? 화장 떡칠했다고 했지? 부대 분위기 흐린다고 했지? 병사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내 동생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지? 가짜 광고를 만들어서 조롱했지? 정숙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 동생을 창고로 끌고 가서 폭행했지? 최상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범죄다. 헌병들이 앞으로 나와 최상병과 다른 병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기 위반,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합니다. 최상병이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정숙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모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 나머지 병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연행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정숙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김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중대장? 정숙이 김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하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김중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은 나라와 국민이다. 그런데 동료조차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는가? 대강당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정숙의 말을 들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이번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정숙의 경고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합이 끝난 후 병사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죠. 그날 오후 정숙은 의무실에 있는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제 괜찮다. 누나가 모든 걸 해결했어. 정숙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누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누나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도 적어도 지우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릉 해병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죠. 정숙의 강력한 조치 이후 병영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우임 간의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은 사라졌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우는 그 사건 이후 한 달간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금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대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훈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상병, 오늘 컨디션 어때? 새로 부임한 조교가 따뜻하게 물어봤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좋습니다, 조교님. 지훈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어둡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같이 운동할래? 지훈이 누나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도 본받아야지.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상병과 그 일당들은 모두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영창까지 갔죠. 부대 내에서는 그들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병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동료들은 지훈의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병장 달면 우리 후임들 잘 챙겨줄 거지? 동기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당연하지. 다시는 우리가 겪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거야. 지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이 지훈을 면회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면회장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아, 많이 좋아 보이네. 살도 다시 찌고. 정숙이 지훈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아니었다면. 지훈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끝까지 버텨준 거지. 정숙이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부대 근처 바닷가를 걸으며 두 남매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죠. 누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 미안해, 지훈아. 누나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정숙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진짜 용기가 뭔지도 알게 됐고,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지훈아, 저녁하면 뭐 하고 싶어? 정숙이 물어봤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려고. 누나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숙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정숙을 불러 특별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병영 문학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숙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또 다른 세대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정숙의 발표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병영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다른 부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준장님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인 가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정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지우는 이제 신병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임들에게 지우는 각별히 신경 썼죠. 후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여기서는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야. 지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임,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다른 부대 친구들 얘기 들으면 완전 다르던데. 신병 중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문화야. 지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생활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누나,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앞으로 전역할 때까지 후임들 잘 챙기면서 의미 있게 보낼게. 그리고 전역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누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 며칠 후 정숙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훈아, 너를 지키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지켜라. 약한 사람들을 말이야.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현실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희생과 지훈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일으켜 세우는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